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자, 카톡으로 경시생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수험 상담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카톡 전체 보기 화면을 통해서 수험생분에게 빠르게 답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자쌤. 제가 이번에 경찰 공무원 9급을 내년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연히 경고사를 보고 공부에 대해 조언을 받고자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공부 방법은 해커스 경차에서 인강을 듣고 있으며 개인 사정상 평일 오후 4시 반에서 9시 반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지금 알바랑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네요. 자, 일괄 적어주셨어요. 8시에는 기상을 하고 8시 30분부터 12시에는 헌법 인강과 기출을 보고 12시에서 1시는 식사 및 카페에서 살짝 공부를 하고 1시에서 4시 반까지는 형사법 인강 및 기출 그리고 경찰학 인강을 보시는군요.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아르바이트 하시고, 아, 짬내서 공부가 가능하구나. 자,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다시, 공부 많이 하시네요. 경찰학 개론, 인강 및 기출을 보고, 12시에서 1시까지 운동 및 지침. 야, 대단하십니다. 자, 처음이라 공부법도 서툴고, 그쵸? 처음에는 이제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가지고 시행착오를 보통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강을 한 과목당 약 3시간을 실강 기준 하루치 들으며 진도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쭈고 싶은 게 첫 번째, 한 과목당 인강을 약 3시간 실강 하루 기준을 듣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원래 시간은 부족해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포기해야 되는지 현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합격 지름길은 알바를 관두고 공부에 올인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는 보통은 이제 수험생분들 이제 베이스마다 공부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튜브나 이제 다양한 공부법을 보면은 보통 웬만한 공부법들은 제가 이제 참고를 많이 해봤을 때는 실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는 전제하에 공부법을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오랫동안 수험생들 많이 상담을 해오고 또 온라인에서도 여러 수험생들을 상담해 보니까 어, 수험생들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어, 노베이스 공부법을 약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반이 있는 수험생분들과 기반이 없는 수험생분들은 공부 방법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요한 공부법은 좀 같을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은 경찰 같은 경우는 형사법, 헌법, 경찰학이 있잖아요. 어차피 영어랑 한국사는 이제 건전제 시험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쪽 법 과목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지금 초시생이라면 재시생이 아니니까 작년에 뭐 기본서나 기출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단 인강의 커리를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을 거고 시간이 안 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그 시간 내에서 최대한 진도를 먼저 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복습이라는 건 두 가지 복습이 있어요. 그날 공부한 당일 복습도 있지만 빠르게 한번 회독을 하고 다시 보는 회독으로 하는 복습법도 있습니다. 둘 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뭐 해독을 하는 복습법을 해도 우리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독을 이제 우리가 삭제 작업하면서 주량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는 같아요. 그날 복습하는 거나 아니면 빠르게 해독을 해서 여러 번 복습하는 거나 결과는 같은데 스타일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러면은 일단 진도를 쭉 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으로 하면은 추후에 복습은 회독으로 하는 복습법을 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만약 시간 좀 남았어요. 당일 복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날 공부한 거 중요한 거 위주로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우리 경시생분께서 약간 유의할 점이 처음 일회독 할 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은 복습 못해요. 그리고 진도 나가기 힘들고요. 어차피 이해라는 거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형사법 같은 경우도 형법과 이제 형수법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네 과목이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나가려고 하면은 아마 회독이 늦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만 볼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출을 예를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기출을 두 번 보는 게 더 유리하고 두 번보다는 세 번보다는 네 번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복습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당일 복습도 상관없고, 그리고 회독으로 하는 복습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즉, 결과는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의할 점은, 초시생분들은 1회독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할 실력도 아직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뒤에 해독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분석하시고 복습은 최소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복습을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단 진도 나가는 거 끝내세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어서 들어가는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복습할 시간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복습은 그냥 회독을 하는 공부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이 장난 아니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을 두 번, 세 번은 봐야지 누적 반복에 대해서 이해 안가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합격생분들도 기출을 여러 번 보면서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중간에 마무리 과정이 필요한 마무리 과정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때 너무 힘 빼지 마세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은 복습을 하자. 시간이 안 남으면 복습하지 말고 일단 회독으로 복습하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르바이트를 포기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합격 지름길은 알바를 관두고 공부에 올인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쵸? 수험생분도 알고 계세요. 저는 약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084 클래스를 운영해 보니까 우선 수험생들에게는 누구나 다 24시간이 다 공정하게 주어져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5시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10시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학원 운영자로서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추후에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많이 수험생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아, 이전에 좀 공부 시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공부할 걸,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 경찰 수험생들도 경찰 과목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회독이 더 빠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알바를 혹시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끔씩 남자분들 중에서는 군대를 다녀가지고 부모님의 막 손 벌리기 좀 약간 면목이 없고 좀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를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들 계세요. 이해는 돼요. 저도 군대 다녀왔으니까 자신이 진짜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최대한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수험생들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부모님께서 혹시 경제적인 원조를 해줄 수 있어요. 뭐 1년 동안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부모님 원조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부 시간은 더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점수는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수험 기간이 줄어들 거예요. 거꾸로 말할게요.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원조할 수 있는데, 수험생분께서 부모님한테 왠지 돈 받는 거 좀 부담스럽다.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돈 벌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고, 만약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혹시 운이 좋게 수험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이 시험은 수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자존감도 떨어지지만 수험 비용은 상당히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에게 좀 약간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드는 거에 관해서 혹시 부모님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냐, 두 눈 뚝 감고 받으세요. 그리고 빨리 합격하세요. 그리고 현직이 돼가지고 돈 벌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공부를 하시길 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공부 열심히 안 해. 그래서 나는 순공 시간이 뭐 10시간 이상이 안 잡혀요. 그러면 뭐 관리형 도서실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타진형 같은 경우는 영어가 워낙 중요하니까 영어가 많이 약해요. 근데 인강을 들어도 대형 강좌를 들어도 피드백이 없고 질의응답이 없어서 영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영어 과외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본인이 프리패스를 끊어야 돼요. 근데 어떤 프리패스는 비싸요. 근데 유명 강사분도 있고, 또 어떤 프리패스는 너무 싸요. 근데 유명 강사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난 그래도 이 강사 맞는데, 비용이 고민되잖아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는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합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또 비용이라는 걸 만약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마 선택을 못 하실 거예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문제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부모님이 경제적인 원조를 혹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알바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럼 내년에 합격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